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멋진 날에 문화가 있는 날 숲의 별곡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가 있는 날 숲의 별곡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북구가 2년 연속 선정되어 내년까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별별 별곡이라는 주제로 영봉 철옥습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철옥습지의 아름다운 경관과 평생학습 관련 전시, 공연, 체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주민들의 몸과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생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역시 북구의 의장 표범식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2020년 광주 북구 생활문화축제 수거 별곡 행사를 북구 주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북구민을 위한 지역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민 여러분에게 일상의 힐링을 선물하고 도시의 상막함 속에서 지역 공동체를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일상 예술의 다채로운 체험과 앞서 운영했던 콘텐츠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통합존을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북구민 여러분에게 활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북구의회는 북구 주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호섭입니다. 주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녹색 여름전은 그냥 이렇게 좋은 생각, 좀 애틋하고 착하고 그런 사회에 해가 안 되는 그런 아이디어는 뭐 어떤 거든지 전시가 가능한 그런 전시회예요. 그래서 전시회가 뭐 하나의 주제로 뭐 오늘은 뭐 평화, 사랑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거든지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건 뭐든지 됩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건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요. 설명을 이제 대표적인 작품 보면은 뭐 이제 소똥도 전시가 됐으니까 그래서 풀먹은 소가 나온 정말 깨끗한 소똥의 의미를 부여해서 전시장 한가운데 전시를 했으니까 그 주제에 대한 건 그거를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엑스의 수족관에서 운영하는 갤러리 아쿠아라는 그 전시장이 있는데 매년 작가들한테 일주일씩 무료로 대여해주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그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좀 개인전을 일주일 동안 해달라.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함께 한 달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아주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5년을 했습니다.
5년 지났는데 이제 그쪽에 무슨 상권이 바뀌면서 갤러리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이렇게 곳곳에서 다니면서 전시회를 하다가 작년부터 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로 치면은 지금 2008년도니까 몇 년도 됐죠? 13년 됐습니다. 올해가 13회째예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특별히 뭐 이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가면서 계속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다가 그냥 재밌고 좀 뜻이 더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가 넘어가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들 그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 부담도 없고 정말 이 세상이 살면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착하고 바람직하고 남한테 해 끼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이게 횟수가 넘어가서 이게 13년까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깐 뭐 그런 동력이 계속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또 저의 그런 거를 또 애착을 갖는 그런 저의 생각을 또 이해해줘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되지 않았나 그래요. 뭐 특별히 뭐 이걸 해서 뭐 끝까지 뭐 해나가겠다 뭐 그런 의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매년 이렇게 아예 그냥 하는 거로 일상화가 된 상태예요.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녹색을 많이 쓰는데요. 녹색을 꼭 집착하고 그런 건 없는데 뭐 저절로 녹색이 되네요. 뭐 이렇게 식물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녹색이 나오고 또 뭐 녹색으로 뭘 나뭇잎 같은 걸 그리려니까 초록색을 많이 쓰고 또 제가 쓰는 게 이제 천연물감인데 천연물감이 다른 색깔들은 붓이 잘 안 나가요. 특히 그 청색하고 흑색은 붓이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천연 페인트 중에서 제일 붓이 잘 나가는 게 매끈하게 나가는 게 초록색이에요. 다른 것들은 무슨 그 소재가 다 자연에서 오는 건데 뭐 흙도 들어가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지 특별히 뭐 녹색을 해서 뭐 이걸 꼭 이미지를 이렇게 통일해야지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색이든지 다 경이롭고 아름답고 그런 거죠. 그 티사스는 200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2년부터 길에서 시내에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려주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해 된 거죠. 그랬는데 그 시작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옷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어느 날 퍼포먼스를 시작한 게 오늘에 이르는 거거든요. 정말 게릴라 퍼포먼스로 인사동에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옷이 입던 건데 너무 많아서 이거 입으실래요?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주면은 좀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첫날 아주 정말 진짜말로 대박이 났죠. 그래서 계속 나간 거예요. 이거 다음 주도 나가지? 다음 주도 나가지? 해서 이게 된 건데 그러니까 18년 됐나요? 그래서 엄청 많이 그렸죠. 그건 지금도 뭐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나갔어요. 올해는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디 또 도시장 가서 뭐 워크샵에서 짬짬이 많이 꽤 그렸습니다. 그리면서 소통이 많이 되죠. 뭐 지구별 그리면서 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구의 평균 온도가 몇 도일까요? 뭐 그러고 지구의 평균 온도 얼핏 못 맞추거든요. 그걸 전공으로 한 사람 아니면 15도 내외인데 15도 내외에 이런
일기 상황을 가진 행성이 또 어디 근처에 있을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1300광년이라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뭐 후년에 가서 뭐 거기서 빌라 짓고 학교 짓고 살 수 있을까? 화성이 뭐 우리 탐사선이 간다는데 화성에 뭐 4, 5년 후에 가서 아파트 짓고 살 수 있을까? 당장은 현재로서는 장담 못하는 미래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별에서 15도 내외 별에서 사는데 15도 내외라는 건 지구상의 모든 지점이 해당되는 거죠. 평균은 그러니까. 이런 별이 우리 이런 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뭘 하고 있나, 쓰레기를 얼마나 버리나 정말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지구를 그리죠. 그래서 뭐 그러면 좀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 순간에. 그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저는. 더 뭐 이면지 써라, 뭐 분리수거해라, 뭐 플라스틱 프리,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설득하는 방법을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엄청 많죠. 지금 어떤 모녀가 인사동을 지나가는데 그 소녀가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유심히 보더라고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관심이 있구나. 뭐 그림 그려줄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제 부끄러움 타면서 뭐 그냥 못 번치고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는 파는 건 줄 알고 이제 주고 돈 달라고 그럴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러고 내빼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뭐 인사동 길에서 그러니까 당연하죠. 졸지에 티셔츠에 그림을 그려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 그래서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 뭘 그려줄까 그랬더니 원자력 발전소 불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때 메뉴 중에 그걸 그려달라는 거예요. 그 보통 소녀애들은 뭐 나비, 토끼, 뭐 예쁜 거, 뭐 이런 꽃 이런 거 그려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그려달라는 거죠. 이거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얘는 학교 갔다 오면은 방마다 전기 스위치 내리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가 원자력 발전소 불나는 거를 그려달라고 그러니 뭐 걔는 벌써 전모를 파악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소녀아이가. 그래서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래, 그려줄게, 일로 와. 내 여기 누워야 된다. 우리 대학원생들 이렇게 잡아주고 거기서 티셔츠에다 발전소 불나는 거 그려주고. 제 그 슬라드쇼에 그게 들어가 있죠. 뭐 그런 거는 감동이죠. 그 독일의 그 제가 그림 그리는 페인트 회사에서 무슨 자기네 30년 뭐 저널이 나오는데 거기다 좀 글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에피소드 3개 보냈는데 그것도 하나 포함시켜서 보냈죠. 나무를 심은 사람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부턴가 사람들한테 쓰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PD한테 나무를 심은 사람, 원래 여기는 나무를 심은 사람을 써야 인터뷰가 되는 옵션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내가 유선으로 인터뷰 하려고 그러세요? 나무를 심은 사람을 손으로 써오면 인터뷰 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무슨 뭐 일을 하려면 써도 해야 되지만 뭐 자기가 뭐야 뭐 이런 생각도 슬쩍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참 그걸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간 강요할 정도로 이 내용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감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학부의 대학원에 국민대 학부 대학원에 환경 관련 과목을 개설하면서 필독서 뭐 1, 2, 3위 안에 그런 걸 다 집어넣거든요. 동화책을. 그러면서 나도 직접 뭐 한글판도 쓰고 영문판도 쓰고 뭐 내가 많이 쓰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스스로 이게 녹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쓰게 하고 또 이게 얘기가 될 만하면 사람들한테 좀 한번 써보면 어떠냐고 제안도 하고 상품도 걸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얘기가 막 이렇게 급진되는데
EBS 라디오에서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을 한번 출연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나가기 적어서 못 나가거든요. 근데 요걸 읽어줘야 되겠다. 나무를 심은 사람을 읽겠다 그러고 했어요. 하루에 녹음했는데 이제 3일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어줬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걸 애절하게 정말 풍부한 감성으로 그걸 읽어야 사람들이 라디오로 들으면서 뭘 느낌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욕에 내 손녀가 있는데 내가 이제 해외여행을 좀 자제하자 그래서 못 보는 애가 있어요. 걔 사진을 이렇게 걔가 학생들하고 근데 한 번 가서 그 교실에 가서 워크숍을 해줬는데 그 반 애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 그래서 걔 사진을 EBS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앞에 놓고 걔한테 읽어주는 느낌으로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자연을 우리가 계승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을 이제 라디오에 나가서 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써서 보내왔어. 거기서 이제 또 그 필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기도 하고. 저는 언제 분명히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꽤 오래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써보내온 게 지금 엄청 상자로 있죠, 막. 네. 그래서 한번 써보실래요? 나도 이 대량 생산의 이 산업화 사회에서 뭐 대량 소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 안에 살면서 이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걸 제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제로로 하려면은 뭐 극단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실 약간 내 의식주에서 극단적인 조치를 했어요.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극단 조치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여기 수도전기를 끊었어요, 여기를. 수도전기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오셔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나왔고. 수도를 끊으니까 어떻게 되죠? 겨울에는 그냥 다 동파되는 거야, 그냥. 수도 라인이 그냥 정지돼 있으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한번 실험해 보려고.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그 사고가 어떤 사고인지 여러 경로로 여러 자료와 문헌을 통해서 좀 많이 알게 됐어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원자력 방사능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지금 현재 이 지붕 양쪽에는 이제 대형 솔라 파넬이 있어서 뭐 내 혼자 여기 있으니까 전기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 나오고. 어쨌든 저는 그런데 그 도시 생활에서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이런 그 흐름 속에서 한 개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뭐 국가, 뭐 지역, 지자체 뭐 이런 데서 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좀 피상적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냥 지성으로. 지성과 이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거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해야 그거를 뭔가 실천해서 결과가 나와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15도 내외 행성에서 다시 대를 이어갈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의문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하나 그 질문에 대한 거 물건을 하나 가져와 볼까요? 네. 지금 이거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재활용이 안 되는 견해도 있고 이거 재활용하는 회사도 있다. 뭐 이렇게 분명한 또 뭐 불임제생각하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되든 안 되든 깨끗이 해서 나는 보내겠다. 뭐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 이렇게 펴서 이게 이제 직사각형 직육면체였었잖아요. 펴서 이제 가위를 넣어서 잘라가지고 완전히 펴서 완전히 닦아서 완전히 건조해서 이제 분리수거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가서 재활용이 안 된다. 에 부딪히면 사람들이 안 올 수 있어요. 뭐 혹시 어쩌는데 내가 왜 하냐. 근데 내 경우에는 그건 아니다. 그래도 가서 태워지더라도 나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가위가 들어가서 잘라가지고 펴서 이제 말린 게 어디 하나 있어. 이거 여기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죠? 이거 하나가 있네. 요건 이제 그 빨대죠. 빨대 수도해서 한번 이렇게 수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체계적으로, 더 조직적으로 뭐 이런 걸 해야 되지만은 한 개인의 그 아주 집요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내나 뭐 이런 게 과제입니다. 저 경우에는 말과 글은 안 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럴까? 데모를 하는 거죠. 혹시 이걸 본 사람이 저 사람이 바보는 아닐 텐데 왜 저런 무리한 짓을 하나. 그래도 하자. 왜냐. 다음 세대가 할아버지 그때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야, 난 그래도 가위질해서 그거 닦느라고 야 시간 많이 썼다. 야, 뭐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얘기가 되게 산만하게 흘렀는데, 네. 아 정말 우리가 이게 일의 순서를 따진다면은 쓰레기 문제는 뭐 정말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양심과 윤리, 도리의 차원에서, 정의의 차원에서. 거기에 어떤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자존심이 있는 거다. 코로나 사태에는 코로나가 원래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뭐 합성해낸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합성해내도 일단 존재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다른 또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이 생태계, 이 지구에서, 행성에.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걸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공존? 함께 존재하면서 그게 문제가 안 되게 겸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도를 넘어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내가 연로하기 때문에 뭐 전염이 되면은 이제 뭐 견디지 못하겠지만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뭐 엄청 센 독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코로나가 주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정말 깨우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제 작품 중에 땡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지구가 싹 웃으면서 말풍선에 땡큐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지구는 지금 깨끗해지고 있잖아요. 이 동네 엄청 깨끗해졌어요. 왜 깨끗해진지 아세요? 도선사에 올라가는 대형 버스가 거의 안 다녀요. 대형 버스가 여기서 액세스 밟으면서 이 언덕으로 올라가거든요. 저쪽에 언덕가서 이런 거인데 여기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여기 문 열어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집회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버스가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자, 코로나 문제는 뭐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 뭐 2.5m 뛰어라. 뭐 이런 거는 이제 해법이고요.
현실적인 해법이고 그 근본의 근본적인 어떤 생각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세상 이 지구상의 모든 요소와 진정한 공존을 이루지 않고 너무 우리가 오만하게 독주한 결과 나온 거다. 정말 이제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자. 그거는 우리 세대로 끝나자. 우리 다음 세대가 좀 있는데. 저도 뭐 예술가라고 그럴까요? 저는 이제 디자이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원에 그 그림 디자인 과목을 개설하면서 초반부에 잘 강조하는 게 역할과 책임. 그러니까 role and responsibility of artist 그러면 되겠네요. 예술가의 역할과 책임이 뭐냐. 그러니까 보통 예술이라는 건 이제 이 전문 용어로 보면은 aesthetic value라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가치 있잖아요. 뭐 아름다운 세계 조화, 형태의 균형, 뭐 구성, 뭐 이런 게 다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지구를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없을까? 지구를 사랑하자, 구하자 말은 사실 오만한 말이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구합니까? 지구는 아무 일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이 없어지면. 그래서 그 예술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뭐냐. 그냥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 멋스러운 디자인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한 결과물이 사람들의 선한 어떤 그 아주 숭고한 정신을 일깨워서 그 사람의 의식주에게 반영이 돼서 그게 퍼져서 이 사회가 정말 건전하고 그 공존의 그런 평화롭고 사랑이 깃든 세상이 돼야 되는데 예술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아까 일러스트레이션 작가가 수다를 하나 잘 그려놓으면은 사람들이 수다를 못 봐도 그 수다의 온전한 모습을 보고서 이런 동물이 내 세대에 없어지면 멸종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절실한 그런 마음이 들게 이제 그걸 묘사해 놓으면은 그건 역할인 거죠. 근데 그냥 뭐 잘생긴 수달, 뭐 이쁜 꽃 이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아름다운. 그래서 그 스웨덴의 옵살라 대학에 브라이언 팔머라는 교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왕래는 없는데 뭐 부산에 어떤 그 행사에 왔다가 만났는데 그분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Beauty can save us. 아름다움이 지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상처 안 나게 보호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남자분들. 정말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 꺾어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이렇게 무슨 나무떼기 같은 데 툭 쳐서 뭐 꽃잎이 날라지고 뭐 부서지고 그러지 원치 않아요. 정말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어떤 차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작업을 자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건 뭐 제가 감히 이제 이렇게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많이 먹고 제 제자들한테는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그랬어요. 역할과 책임.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역할과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절대 포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제가 요새 티셔츠나 이제 손수건에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제 생태 어록을 써주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keep a green tree.
in your heart. 가슴 속에 푸른 나무를 가꾸고 있으면은 and perhaps 혹시 singing bird will come. 새가 울면 날아올지 모른다. 근데 그거를 내가 뉴욕에 사는 손녀 교실에 나무 생각 워크숍을 가면서 발견한 그 생태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시인데 영어로 돼 있어요. 중국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국 시인데 영어로 된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중국 사람한테 한문으로 또 번역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걸 쓰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래요. 나무를 심은 사람 필사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푸른 나무를 갖고 있어라.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못하잖아요. 흙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 한쪽이라도 이렇게 긁어내고 한 평이라도 해서 뭘 심자. 이렇게 해서 지붕이 없이 이런 넝쿨이 들어. 사람들 여기 와서 사진 찍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어록 시가 몇 개 있는데도 장일순 선생의 시 중에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달이 나일 해가 나이거늘 정녕 그대는 나이지. 그러니까 달과 해까지 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모든 대상이 나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해칠 리가 없잖아요. 이 자연이 나다. 그러면 자르지 않잖아요. 누가 내 다리 자른 사람이 어디죠? 장일순 선생은 이제 뭐 사상가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저보다 연배 좀 위신데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제가 뭐 일면식도 없지만 그냥 멘토로 모시고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왜 포스타에 왜 각종 동물과 식물을 사람 얼굴 맺는 작품 보이시죠? 그게 그 영감에서 나온 거예요. 하마가 내 오른쪽 눈이고 갈매기가 내 머리카락이고 뭐 고래가 내 아랫 입술이고 그렇게 해서 얼굴을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상을 나다 생각하는 뭐 굉장한 과장된 상황이지만은 그런 게 이제 창조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장일순 선생의 그 시. 그것도 애들이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생태시를 접한 게 40, 50대 와서거든요. 그림 디자인 전공 개설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걸 이제 접했는데 근데 내 워크숍을 만나는 초등학교 애들이 그걸 외우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성장하면서 다른 책 보고 교양이 쌓아지면서 그 외운 그 대목이 이게 매치되면서 얼마나 큰 그거로 이게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좀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가슴속에 푸른 나무를 갖고 오라. 그 말씀 좀